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인지를 하려면 정말 명확하고 깔끔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돈이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런 것들로는 사실 자각이 아니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것들,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게 되게 너무 중요한 순서인데요. 많은 성공자들이 유선화가 아니어도 말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하라고요. 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인드 장착이죠. 내가 유선화를 하는 진짜 이유를 찾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준비예요, 준비.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라던가 사실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유산화가 아무리 좋은 회사고 제품이 정말 1등 제품이고 여러 인증기관에서 좋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그 사실이 입증이 됐다고 해도 그 사실을 내가 전달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팩트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담아듣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유산화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영양제에 관련된 어떤 팩트적인 사실들, 이 사실을 잘 전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단계. 이 마이스토리를 함으로써 내 감정과 내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들이 사실과 팩트를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만나자마자 회사는 너무 좋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 내가 유산화를 어떤 베이스로 알아봤고 또 유산화를 어떻게 신뢰하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믿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게 팩트적인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르는 사람이 신뢰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말소리를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예요, 이해. 내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래서 네가 이거 하는구나. 아, 나랑 조금 비슷하네. 이런 공감을 얻는다든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에 대한 말스토리를 했을 경우, 유선화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약간 공감대를 느낄 수 있거나 또 사업적인 거에 대한 말소리를 했을 경우에, 아, 유선화가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해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분에게. 즉, 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간접 경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현실 점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어떤 자기가 아는 다른 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유산화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편견, 이런 편견을 깨트리고 좀 마음의 문을 진짜 열어서 이런 정보들을 줬을 때 막 듣게 되는 그런 단계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이스토리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요. 비전인데요. 비전.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뭘 느껴야 되냐면요. 상대방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 있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도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하거나, 아,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와서 미래를 준비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떤 제품에 대한 말소리를 들으면 나도 건강하고, 나도 젊어지고, 또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을까? 이런 비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말소리를 들었을 경우에는, 진짜 나도 맞아. 저 사람처럼 노후 준비. 또 내가 꿈꾸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 그리고 자녀들 육아 잘 시키고 싶고, 나의 꿈을 이루고 싶고, 이런 것들을, 진짜 저 사람처럼 유산화를 통해서 나도 그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마이스토리를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나의 지루한 이야기를 그냥 주저리주저리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좀 궁금하다. 나도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나?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나를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마이스토리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스토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왜 유산을 하는지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잡고, 그리고 그분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그리고 그 사람과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게끔 뭔가 공감과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비전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럼 이제 아까 찾았던 핫 버튼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주의하면서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과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루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맥상 지금 현재 상황이 과거와 맞는 이야기가 있다면 살짝쿵 해도 상관없지만 너무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장황하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선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그런 고충이 있었던 삶들 있죠. 직장이었을 때 그런 고충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삶, 그리고 뭐 주부였을 때의 삶,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삶 등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일했던 것들에 대한 힘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듣고 있는 상대방과 함께 공감이 되도록 현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나의 제품 경험담은 이 마이스토리 안에서는 간략하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서 그분이 정말 제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때 다음번 만남 때 길게 하는 게 좋겠지만 이 마이스토리 안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도움받았다 정도로. 근데 거기 도움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또 뭐가 좋더라. 이것도 낫고 저것도 낫더라.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진짜 좋네. 그러다가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뭐야, 너무 좋은 거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약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도움받았다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소개받은 그런 상황들이나 되게 더웠고, 그때가 여름이었고, 어떤 커피숍에서 만났고, 이런 지인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 확신에 찬 그런 비전에 찬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대화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이면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적인 것들로 와닿거든요. 이제 상상하거든요. 그때 더웠을 때 어떤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을 상상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가겠죠. 그런 말에서. 그리고 전에 타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고 유선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타 네트워크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유선아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었고 이런 게 좀 장점으로 와닿았다라는 걸 조금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산화 회사를 알아보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확신이 들었는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세미나를 갔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 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부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래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제가 되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는 유산화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 이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나의 목표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비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리뭉실하지 않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핫버튼 찾기에서 여러 사람의 핫버튼이 있겠죠. 건강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시간적인 자유에 대한 거, 또 나누는 삶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적지적소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적어도 3가지 가장 많은 거 있죠. 돈이나 건강이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이스토리는 미리 내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스토리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어차피 마이스토리는요,
계속 수정되고 여러 번 보완돼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마이스토리를 정립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죠. 마이스토리 이렇게 작성해서 또 이제 내가 한 단계 성장했을 때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게 계속 네, 다듬어질 거예요. 마이스토리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셔가지고 그 마이스토리 안에 열정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공감이 있고 이해가 있고 또 재미가 있으며 마지막에 강력한 비전으로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멋진 나의 마이스토리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이스토리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현수 리더님의 마이스토리 작성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마이스토리 안에는 꼭 꿈이 들어가야 되고요. 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들어가 주면 좋아요. 이렇게 마이스토리를 한 가지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 4가지 정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제품에 대한 마이스토리. 왜냐면 만났을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핫버튼을 누를 시간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토리는 짧게 그분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 안에서 핫버튼을 찾아서 거기서 그분이 결단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이 마이스토리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관한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제품에 관한 마이스토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마이스토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또 여행을 또 아까 저처럼 여행에 대한 마이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짜 여행 할 수 있어 라는 마이스토리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이스토리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현수 리더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은 네트워크 비전이에요. 우리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팀의 또 명강사죠, 명강사. 성우죠, 성우. 우리 김선희 리더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스폰서님 소개 너무 감사드려요.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